때는 1920년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땡땡땡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29년에는 심지어 그가 성공한 실험에 대해 실패했다는 어이없는 기사까지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곰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곰텐츠는 세계적인 로켓 과학의 선구자, 바로 로버트 고다드, 풀네임은 로버트 허칭스 고더드. 고다드는 1882년 10월 5일 미국의 작은 마을 우스터에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어이없는 기사들과는 다르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가졌었고 학업에 매진했었죠. 하지만 워낙 허약한 몸 때문에 많은 질병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서 남들보다 2년 정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2년간 놀았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기타 과학 관련 서적을 매일같이 읽었으며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칭송받은 바 있었죠. 신기하게도 그가 17살 때 앵두나무 가지를 치다가 우주비행 개발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앵두나무 하드캐리 인정. 인정. 고등학교 졸업 후 고다드는 우스터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워낙에 엄청난 우등생인 그는 한 교수의 눈에 띄면서 조교와 강사 생활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09년 그는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으며 같은 학교에서 물리학 강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후 같은 지역에 있는 클라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에 매진했죠. 물론 연애도 하고 약혼도 했지만 파혼을 하기도 했죠. 1912년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원직을 맡기도 했죠. 그러다가 1914년 스미스소니언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로켓 모터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로켓을 고안해내며 액체 로켓을 타면 달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뉴욕타임즈의 기자는 그를 맹비난하며 고다드는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모른다라는 기레기 짓을 해버리고 말죠. 과연 평생을 과학에 매진한 학자와 신문사 기자 중 누가 더 과학 분야의 지적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 애초에 비교 대상이나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1929년 한창 로켓 실험을 하고 있는 고다드는 그날도 역시 로켓을 실험하고 있었는데 꽤나 현란하고 시끄러운 실험이라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낌새를 느낀 고다드는 그곳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제발 과장된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뭘 바라겠습니까? 우스터 지방 신문지에 로켓은 23만 8,799.5마일의 목표를 잃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기사를 내버렸죠. 내용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마치 로켓 실험이 실패해서 로켓은 공중에서 펑 하고 터졌다는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죠. 심지어 실제로 기자가 본 것은 로켓의 잔해가 지면에 격돌하면서 생긴 경미한 폭발이었고 게다가 로켓은 예정된 고도까지 도달하였고 굉장히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도 합니다. 애초에 로켓을 우주에 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의 고도를 정해놓고 테스트를 하는 말 그대로 그저 실험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당시 몇몇의 동료 과학자들조차 그를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어리석은 한 기자와 그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동료 학자들이 트롤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자는 무려 미국의 대표 신문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기자였고 동료 과학자들 또한 그의 과학적인 성취를 평가한 게 아니라 내성적인 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아냥거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로버트 고다드의 성격을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로버트 고다드는 자신의 연구와 그 연구의 결과 등을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고다드가 세계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의 개발을 발표했을 때 역시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밀 유지를 상당히 고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확실하지 않죠. 그를 찾아갔던 테오도어 폰 카르만은 그가 굉장히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말한 바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비행은 비과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했기에 고다드는 스스로 폐쇄적인 성향을 띈 것이라고 유추되기도 하며 그가 고안해낸 많은 특허 기술들은 세계대전 중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로켓 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직종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면 고더드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으로 생각되죠. 그의 업적은 그가 사망한 후에 재평가됩니다. 세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하여 로켓을 쏘아 올렸으며 로켓을 시속 885km로 비행할 수 있게끔 발전시킨 건 역시 고더드였죠. 그가 사망한 지 24년 후인 1969년 뉴욕타임즈는 고다드를 비판한 자신들의 기사는 틀렸으며 깊이 반성한다는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치? 이래야 맞지? 고소해. 지금은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다드. 생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사에서 그의 이름을 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설립될 정도로 그의 업적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그의 가족에게 고다드가 이룩해낸 214개의 특허 사용료로 $100만, 한화로 약 10억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많은 비아냥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특허 기술 또한 세계대전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인정받지 못했던 고다드. 하지만 그의 빛나는 연구와 노력은 끝내 인정을 받게 되었죠. 지금도 항상 끊임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이상 곰텐츠였습니다.